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압과 암몬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 31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서에 이런 본문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이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접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자들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입에 담기 민망할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여기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소돔에서 일어난 재앙을 피해 산속굴로 숨어든 롯의 가족들에게 일어났다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일어난 이라고 하지 않고 일어났다는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앞부분뿐 아니라 중반부와 후반부도 실제로 일어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설화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돔을 근거지로 살아온 롯의 딸들이 소돔이 멸망한 후에 결혼할 남자가 없어 가문이 끊길 것을 염려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 가문을 이었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롯의 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를 통해 각자 아이를 얻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고 베남미는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는 이런 본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설명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과 앙숙으로 지내온 대표적인 이웃 종족이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편집된 서기전 10세기부터 5세기경까지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저놈들은 저렇게 태어난 족속이다 라는 저주 섞인 독설이 모세오경의 기록자와 편집자에게 채택되어 성서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성서에 대한 지나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뒤집어 생각해보면 성서는 이렇게 솔직하고 생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 고민과 소망뿐 아니라 민초들의 애환과 분노, 심지어 저주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낸 생동하고 약동하는 책입니다. 인류의 오래된 옛 관습과 삶의 현장을 솔직하고 생생하게 담아낸 경전. 그것이 바로 성서가 가진 위대한 가치입니다. 1.1획도 오류가 없는 거룩한 책이라는 교리적 덮개만 벗겨낸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